안녕하세요. 사서가 바코디언이라뇨. 저자 김주희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교실에서 매일 책 읽던 애들 있지 않았나요? 야자 시간에 소설 읽다가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던 그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 중에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책을 쓰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하고 올해도 떨어졌다고 슬퍼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이 슬픔을 딛고 사회에 나가서도 꾸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이제 4년차가 돼가는 사서고요. 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3번째 낸 책은 사서가 바코디언이라뇨 라는 책인데요.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서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그리고 사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서들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도서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사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크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 이미지인데요. 사람들은 사서라고 하면 인자하고 자상하고 한쪽에 책을 끼고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젊은 남성보다는 나이 든 여성을 또 많이 떠올리시기도 하세요. 제가 사서로 일하면서 작가들을 섭외할 때가 있는데 제 이름이 김지우예요. 메일을 주고받다가 전화를 걸면은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당연히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정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을 사서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다가 도서 대출 반납할 때 바코드만 찍어주는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코디언으로 아시기도 하십니다. 좀 한량 같은 이미지고 좀 안 좋은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학과생이 보는 사서입니다. 이제 1학년들은 문정과라고 하면은 책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문정과와 문창과를 헷갈려서 온 애들도 있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이 되면은 문헌 정보학과죠. 저희가 정보학을 또 배웁니다. 컴퓨터를 많이 또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취업 시즌이 돌아오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죠. 문헌 정보학과가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서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처럼 생각을 또 하곤 합니다. 마지막은 사서가 보는 사서입니다. 사서들은 사서에 대해서 책보다는 책 표지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 그리고 불지르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는 철밥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사서라고 하면 이 4가지 중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4가지가 너무 제각각이어가지고 교집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이 아니라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게요. 뭘 이런 걸 다 조사했을까 싶은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TV나 영화, 드라마에 나온 사서의 이미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속 사서의 업무는 도서 정리가 많아서 단조롭고 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사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의사라고 하면은 청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간호사라고 하면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마 사서라고 하면은 바코드를 들고 있는 모습, 아마도 바코디언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사서의 업무는 바코드를 찍는 것이 전부일까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도서관의 업무는 크게 수서와 행사, 열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대출 반납 때 바코드를 찍는 건 열람 업무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략하게 수서와 행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서입니다. 이 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구입하고 책을 컴퓨터에 등록하는 일입니다. 이 도서관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수서를 맡았을 때 한 달에 한 200에서 300권 정도 책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정말 제 주간에 쏠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저는 비문학 중에서도 이제 사회과학 책이나 철학책을 좋아하는데 수서를 할 때는 종교책,
예술책, 어학책 등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책을 좋아하는지, 그 도서관에 어떠한 책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고 나면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책을 컴퓨터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책 표지만 봐도 이 책이 소설책이다, 비문학책이다, 소설이라면 어떤 장르일 것이다 추측이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단순하게 한번 좀 보면은 과일 중에 사과를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과에 어떠한 정보를 넣을 것인지 정보 입력란을 만듭니다. 보시면은 번호, 이름, 생산지, 무게, 수확 시기 이런 입력란을 만든 다음에 각각에도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거의 이름은 사과고 파주에서 나왔고 무게는 30g이고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한 다음에 1230251 사과를 검색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 사과는 김지호라는 생산자가 수확을 9월달에 해가지고 맛은 새콤달콤하다. 이렇게 사과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일, 데이터를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이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도서에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일도 사서의 일입니다. 이제 보니까 조금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보시면은 2450번 태그는 제목과 관련 있는 거겠다. 2450번 A는 제목이고 B는 부제고 260번 태그는 출판사인데 A가 출판사의 위치, 지명, B는 출판사 이름이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 일이 정말 일은 많아 보이지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서재들 정보들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들면은 저희가 그걸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사서가 아닌 일반인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도서관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653 태그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책을 어떤 검색어를 사용했을 때 나오게 할지 결정하는 태그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컴퓨터로 자동 입력했을 때 결과예요. 도서관, 여행하는, 법, 알매, 세계에 진입하는 이 각각 입력이 된 게 제목과 부제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그냥 자동으로 넣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도서관 여행하는 법이란 책을 찾을 때 응원이나 환대라는 단어로 검색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서가 이 책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있으면은 이 책은 해외 도서관과 세계 도서관에 기행하면서 도서관에 대해서 쓴 책이지. 그리고 이제 땅콩문고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태그에. 요 땅콩문고, 해외 도서관, 세계 도서관. 그러면은 이 책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나는 세계 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검색을 딱 해보면은 이 책이 딱 추천에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서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분류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제가 한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인데요. 이 도서관에서 제주 맛집이라는 책은 981.102. 그 역사책 중에서도, 역사 지리책 중에서도 지리책, 아시아 지리, 그 중에서도 제주 지리책으로 갔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맛집을 다니는 책이거든요. 옆에 있는 대만 맛집이라는 책은 594.019. 기술과학 안에서도 생활과학, 식품과 음료, 미식과 식도락. 대만에도 식도락을 다룬 책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900번대와 500번대는 도서관에 따라서는 층이 다르게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사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서는 이 두 책이 900과 500으로 나눠져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 두 책을 굳이 따로 둘 것인가 그냥 맛집이란 걸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도서관이 다른 맛집 책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책을 그냥 여행책으로 묶어야겠다 라고 해서도 여행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서지 정보 같은 거는 그냥 자동으로 입력하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도서관의 특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서가 도서관의 기본이고 사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고 합니다. 다음은 행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서관을 통해서 저와 만나고 계시는데요.
바로 도서관의 행사 담당하는 사서분께서 이 영상을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행사 담당 사서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서를 담당하게 되면은 즐겨찾기의 도서구배 사이트를 등록하는데요. 행사를 담당하게 되면 강사단체, 판촉물 회사, 배너나 현수막을 만드는 홍보물 회사, 그리고 디자인 플랫폼 등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게 됩니다. 수서는 어느 정도 일이 정형화가 되어 있기도 한데 행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행사를 예산에 맞춰서 기획하고 맞는 강사나 단체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실제로 운영한 뒤 예산을 집행하고 보고를 올리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책임질 게 많아져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적성에 맞으면은 재미있는 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저자 강연은 도서관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데요. 비슷하게 인문학 강좌, 문화교실 등이 있고요. 청소년 동아리를 꾸리기도 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주말이면은 동네 뒷산을 오르면서 생태학습을 가기도 하고 도서관이 문을 닫은 다음에도 야간 강좌라고 해가지고 별을 보면서 별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그런 행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정말 도서관의 행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데요. 저는 작년에 이제 강국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지명이 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강자에 책 북을 붙여가지고 책이 읽고 싶어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거북이다 라고 해서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배지랑 스티커 정도만 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친구로 노래를 하나 만들 생각이고 인형 탈이랑 가능하면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도서관 행사 홍보에 쓰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많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사람들한테 책을 권할까 고민 중인데요. 제가 이제 내년도에 구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림책 출판사하고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작가님을 매달 한 분씩 모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려주는 그림책 영상과 이분의 그림책에서 나오는 활동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활동지를 직접 작가분께서 메이킹하는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이용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가 신청받은 이용자들이 하나에서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로 활동지를 배포한 다음에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생각 중인데 한 12강에서 16강짜리 에세이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실제 에세이 작가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줌이나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한 10분에게 정도만 계속 강연을 들려준 다음에 그 강연을 들은 분들의 원고를 모아서 실제로 정식 출판까지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모습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의 미래를 말할 때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상자를 많이 비유를 들곤 해요.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정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직을 했는데 제가 이직한 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미디어실,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등의 새로운 최첨단 기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메이커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리고 이 포켓몬 친구들도 다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한 다음에 집에서 제가 색칠까지 해온 친구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도서관에 있는 1인 미디어실에서 촬영과 편집까지 한 영상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행사도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서와 행사로 나누어 사서의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서가 하는 일이 다양하네요. 그런데 왜 사서는 바코디언으로 보이는 걸까요? 저는 이 원인을 위탁업체라는 운영 체제를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서를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95%의 도서관이 위탁도서관입니다. 위탁업체는 공단이나 재단, 이런 다양한 법인단체의 소속인데요. 서울시에서 만나는 사서의 95%는 공무원이 아닌 이런 위탁업체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업체가 도서관에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요?
저는 간혹 이 위탁업체가 보기에 도서관이 예산을 버는 곳이 아니라 예산을 사용만 하는 곳이라 인력을 짜게 준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서를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에 평균적으로 10만 권의 장소가 있고 매년 25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을 하는데 한 개 도서관에는 한 4.4명, 올해 0.1명이 올랐어요. 4.5명의 사서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나머지는 다 비사서, 일반직들인데요. 두 번째 원인은 이런 일반직들을 수서나 행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업무는 수서와 행사, 열람 세 가지가 있는데 비사서들은 대부분이 다 열람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대출 반납만 가능하면 되는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수서나 행사에 비해서 열람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네, 마지막 4부입니다. 도서관에 직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의 사서가 수서와 행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는 도서관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이를 사서가 등한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행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행사를 내주주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출판사나 외부 업체와 같이 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가 만든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는 그대로 사용만 하고 사서는 거기서 지출 처리만 하는 겁니다. 이 도서관에서 가장 큰 행사가 책축제인데요. 이 책축제조차도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도 저는 몇 번 봤어요.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공공기관 축제는 어딜 가나 좀 비슷비슷하다는 걸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외주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주받는 업체는 책축제만 전문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산천어 축제, 벚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맥락 없이 어디를 가도 뜬금없는 페이스 페인팅, 전통의상 대여 등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서가 중화를 가지고 이끌어 갔으면은 동화책 속 인물의 의상 대여 같은 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서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서관이 문화 기능을 하는 공간인가 스스로 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업무는 수서와 행사, 열람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를 버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간으로만 기능하는 도서관, 책들의 무덤 같다고 해가지고 도서 쉼표, 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도서관에 평균적으로 10만 권의 장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만 권의 장서 중에서 대출이 나가는 책은 기천 권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의 책들은 이용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채 정말 도서관에도 조용히 정말 죽은 책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문화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면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책을 권하고 다양한 행사를 권장하는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도서관의 모습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무인 대출 반납기를 통해서 대출 반납만 하는 정말 그렇게 공간으로만 기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되게 비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2020년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 사례라고 잘 돼 있는 공공도서관 사례 모음집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이 도서관에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르신분들은 한글은 잘 모르시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요리 솜씨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원봉사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할머니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 듣고 손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그림도 그리는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두 집단이 만나가지고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 부분에서 너무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문해교육이에요. 할머니들이 이제 글을 모르셨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에 나는 한글을 몰라가지고 버스 정류장도 제대로 못 내리곤 했는데 내가 한글을 깨우치고 한 권의 책을 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또 세대 공감이 됩니다. 여기 왔던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세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정말 대출받나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 거죠. 이용자들한테 글을 권하고 책을 권하는 이런 교육기관이면서 이런 지역 사회에 세대 간의 그런 벽을 허무는 공동체를 장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권하는 문화공간인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사서분들이 있는 이상 도서관은 공간으로만 기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외국에서 온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외국 다닐 때는 이제 사서라고 하면 과제할 때 도와주는 사람인데, 한국에 오니까 사서는 그냥 대출만나만 하는 사람 같다. 당연한 겁니다. 국내 도서관에는 사서가 없고 비사서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하는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대출과 반납만 요구한다면은 도서관은 그렇게 미래에도 공간으로만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많은 요구를 한다면은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면은 도서관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고 강연을 준비한 이유는 사서가 이런 일을 한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하니까 도서관과 사서에게 좀 더 많은 요구를 하길 바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를 통해서 도서관이 앞으로 좀 더 예쁜 기관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사서 김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